자, 이번 시간에 설명해 볼 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쉽게 말해보면은 우리가 복잡한 식으로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자세히 그릴 수 있을까?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이 다예요. 설명이 다고, 네,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건데, 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정의역하고 치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래요. 왜 그러냐면은 함수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함수를 봐왔겠지만은 여태껏 봐온 함수가 다항함수이거나 지수함수이거나 이랬단 말이야. 다항함수, 지수함수, 사각함수 이런 것들은 내가 x값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이거 세 개는 대표적으로 요거 세 개는 x값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유리함수는 뭐였냐면은 분모가 0보다 큰 것들,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있는 요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로그는 이렇게 로그 a의 x로 주어지면은 요 진수가 0보다 큰 것들만 대입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배웠었어.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왜 살펴보라고 했냐면은 정말 간단하게 2차 함수만 예를 들더라도 2차 함수는 y값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y값, 즉 함수값 얘기하는 건데 그 y값이 모든 실수가 되지 않아. 이렇게 x축, y축 그려보면은 이 2차 함수가 갖는 치역이라는 거는 y값이라는 거는 쭉 그다가 쭉 이렇게 값을 갖다가 요 꼭지점에 y좌표인 a까지만 여기까지만 값을 갖는 거잖아. 그럼 그 밑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a 밑에 있는 실수들은 내가 함수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함수를 그리는 밑바탕, 즉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 살펴볼 때는 당연히 방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라고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식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가, 무리식의 형태로 주어지는가, 아니면 특별하게 로그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을 파악을 하고 치역을 파악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함수의 식을 알아야 됩니다. 함수 식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거 파악 못하고 풀면은 문제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과 주기성. 자, 대칭과 주기성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대칭과 주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전 단원들 배웠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칭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우함수, 네, 기함수 이런 말 들어봤었고 이거를 못 들었다고 치더라도 y축 대칭, Y축 대칭, 이거는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네, 주기라는 거는 삼각함수 배울 때 많이 들어봤죠? 수원에서. 이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왜 파악하고 하는 거냐면은, 정의역이 예를 들어 모든 실수야.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내가 다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대칭과 주기성을 파악을 하면은, 그 일부분만 그려도 얘가 반복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될 거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될 거니까 내가 많은 구간을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칭이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우함수라는 걸 내가 알아냈다면은 0보다 큰 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대칭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대칭 이동하고 주기라는 평행 이동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함수의 일부분만 그려서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칭 이동할 때 여러분들 우함수, 기함수라고 단어 적혀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어. 어떻게 있냐면은, f의 a-a라는 거는 f의 a 더하기 x예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 파악 못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말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x는 a에 대한 이거에 대한 좌우 대칭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미리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적어볼게. 자, f의 x라는 거는 f의 a 더하기 x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제 요것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하고 모양이 많이 비슷한데 얘만 다르지. 자, 얘만 다른데 이건 아예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어떤 거라고 하냐면은 주기가 얼마다. 이거는 주기가 a만큼이다. 즉 x가 a만큼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함수가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주기하고 문제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주어졌을 때 주기하고 대칭하고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나머지 뒤에 문제 풀 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표 축과의 교점, 즉 x축, y축과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죠. 자, x축, y축과의 절편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x축의 절편은 뭘 말하는 거야? 네, 그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일종의 근이 되는 거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은 함수가 우리가 개형만 그렸을 때는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다, y축과의 교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형만 그린 함수가 좌표 평면 상에서 어디에 정확히 놓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함수의 네, 함수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개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4차 함수 가지고 수투에서 미적분 문제 풀 때 도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그리기만 했지. 즉, 개형만 그렸지. 그 3차 함수가 x축에 어디를 지나가는지, y축에 어디를 지나가는지는 적분상수를 구하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x축과 y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하고 걔네들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함수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으니까 요거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 네, 극대 극소 요 네 가지는 내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왜 그러느냐? 이건 이미 수투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수투에서 3차 함수 그릴 때도 왜 그려야 되는지를 설명했었었고 4차 함수 그릴 때도 어느 구간까지는 증가하고 어느 구간은 감소하고 어디가 극대값이고 어디가 극소값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이미 배웠었어. 그래서 수투에서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도 이 선택 미적분에서도 극대 극소에 대한 설명도 이미 한 번 더 반복을 했었어요. 그만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극대값이 어디고 극소값이 어디 찾는 거는 그래프 그릴 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거고 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부분인데 이전에 설명하긴 했는데 처음 배우는 부분인데 네, 요거는 그래프 그릴 때 지금부터는 좀 까다롭게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대충 뭉개적 그리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요 다섯 번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거냐면은 네,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자,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는 내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3차 함수를 예를 들면서 오목과 볼록과 변곡점이 왜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때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함수의 극한값. 근데 어느 극한값이냐? 네,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극한값.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자, 이런 것들은 함수의 끄트머리를 그릴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에서 엄청나게 큰 숫자를 넣은 거를 내가 값을 계산할 수 없을 거고 엄청나게 마이너스에서 작은 숫자를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양의 무한대로의 극한값,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전체적인 개형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뒤에 있는 예제들을 풀면서 내가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연습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아까 얘기한 요 다섯 번째가 왜 필요한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수투에서는 오목과 블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단곡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이 선택 미적분에서는 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오목과 블록과 변곡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상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본격적인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자, 이 책에서 배운 오목, 볼록, 변곡점이 왜 필요한지를 3차 함수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림을 내가 도함수를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요 도함수가 2차식인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인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여러분들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여기 도함수가 플러스 부분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증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증가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지금 증가여서 많이 익숙한 모양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나머지 전체를 그려보고 내가 말을 이어갈게.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한다고 그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가 언덕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볼록인 언덕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S자로 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 거야. 근데 왜 S자로 하필 휘어야 되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이제 도함수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증가하는 모양이 이렇게 그려주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3차 함수 fx의 개형이 그려지게 되겠지.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fx의 함수값이 모르니까 x축, y축을 어디에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개형이라고 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방금 이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선택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하고 엮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증가함수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증가함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은 그 구간에서 fx는 감소한다라고 이미 배웠었어. 근데 이 3차 함수 모양을 여러분들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은 증가하는 부분이 총 2번이거든. 근데 증가하는 모양이 달라. 어떻게 다르느냐? 왼쪽 알파보다 작을 때,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증가하는 fx는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 이렇게 위로 볼록인 모양으로 위로 휘어지면서 증가를 하는 거고, 똑같은 증가인데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어떻게 증가하냐면은 아래에서 위로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증가를 하는데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증가를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배운 거하고 약간 이상할 거예요. 그냥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인데 어떻게 증가할 때는 왜 위로 볼록인 증가를 그려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그려야 되느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앞에서 배웠던 이계도 함수의 특징이야. 뭐의 특징이다? 앞에서 배웠던 이게 도함수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f'x를 보고 내가 밑에다가 도함수 f2'x를 그려볼게. 이게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빨간색으로 써놨어. 자,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부러 빨간색으로 써놨고요. 요렇게 이계도 함수를 위한 x축을 그려주면은 이계도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f'x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1차 함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위에 있는 검은색 선까지 이어주면은 요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는 여전히 x는 알파고 x는 베타고, 자, 여기는 겹쳐있다고 해서 0이 아니라 뭐냐면은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중점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중점인 이유는 이차 함수의 특징, 정어대칭이고 추계 방정식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를 보면은 이게 도함수는 어떤 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무슨 값을 갖느냐? 플러스 값을 갖지.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게 도함수를 처음 설명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얘가 0보다 작을 때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다? 위로 볼록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했었고,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fx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겠죠? 자, 그렇게 설명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f'x에서는 걔네들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로 구분이 안 가는 양수지만은 이게 도함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3차 함수, 즉 원래 함수에서 증가하는 모양이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거냐 아니면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거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갈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아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뒤에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다듬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다듬어 가지고 뒤에 있는 복잡한 함수들 그래프 그릴 때 이제는 도함수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도함수도 한 번쯤은 그려봐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오목일까 볼록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란 소리야. 알겠죠? 자, 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도함수가 음수인 부분 어느 부분이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도 총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지. 어떻게 되느냐? 알파보다 크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보다 작을 때 즉 어느 부분이냐면은 f2'x는 아직은 음수면서 f'x가 얼마일 때? 이렇게 음수일 때. 자,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2'x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fx 원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었겠지만은 위로 볼록인 모양이었겠지만은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fx는 감소해야 돼. 즉 결론은 뭐냐?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모양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내려가래요. 네,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는 거야. 여태껏 그런 이유로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라고 설명을 듣고 그렸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릴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 부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보다 크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작을 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f'x는 음수니까 감소해야 돼. 즉, 이 부분보다 내려가긴 내려가야 돼. 근데 f2'x가 양수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내려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의 그림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네 가지 곡선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옆에다가 작게 내가 표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있을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fx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 갖느냐는 거야. 자, 이계도함수가 양수이면서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은 어떻게 그린다? 증가긴 증가인데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의 모양으로 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음수인데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은 증가이긴 증가인데 어떻게 증가하는 거다? 네, 천천히 증가하는 거다. 즉 위로 볼록인 모양으로 증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양수고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감소를 할 건데 어떻게 감소를 할 거다?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감소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음수,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감소할 거다? 요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로 감소를 할 거다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점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여태껏 그냥 그렇게 그려왔었어 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목과 볼록과 변곡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를 짝지으면은 얘하고 얘를 짝지으면 어차피 똑같은 위로 볼록인 거고 얘하고 얘를 짝지으면은 아래로 볼록이겠지.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디였더라면은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이 부분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변곡점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형태에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바뀌는 그 지점이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반드시 체크해둬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차 함수로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4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담임 선생님들께 한 번쯤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라고 한 번쯤 스스로 여쭤보세요.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4차 함수를 도함수를 보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계 도함수를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렇게 확인해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4차 함수는 직접 해보고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확인 받아보세요. 자, 다시 복습 짤막하게 정리하면은 이제부터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도함수만을 가지고 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그리느냐?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그릴 거야.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그리는 이유는 3차 함수로 예시를 들었을 뿐이야. 3차 함수 그릴 때 우리가 몰랐던 왜 하필이면은 도함수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도함수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 왜냐면 그때는 설명을 못하니까. 교육과정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이유는 뭐였어? 요 이계도함수 때문에 이계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오목과 볼록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도함수의 부호가 더해지면서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그릴 수 있다고 복잡한 시리즈 이렇게 fx도 함수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있는 예제는 내가 책에다 안 풀고 이 책에 있는 페이지도 안 풀고 새로운 종이를 띄워가지고 문제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예제를 몇 개씩 풀어보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초에서 그리지 않았던 분수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렇게를 한 가지씩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는 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할 건데 나머지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좀 해가지고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책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녹화를 할 때 이게 너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얀 종이에다가 새롭게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념 설명은 모든 예제에다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요 여섯 가지가 기억이 안 나면은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이거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1번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 그럼 정의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거는 함수의 식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의역이 달라지겠어요.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2라는 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분수의 형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분수함수의 특징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라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분모에 있는 식을 보면은 분모가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하나의 이차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최소값이 3인 거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들이니까 이 분모의 함수값들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0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x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대입을 해도 0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의형은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 x는 모든 실수라고 내가 적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거까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치역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조금 어려워. 왜냐면 계산을 여러 번 해봐야 되니까 많이 어려운데 감을 잡기 힘들고 근데 지금같이 예제에 있는 간단한 식들은 치역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은 치역이라는 거는 fx 값을 말하는 거고 y 값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분수에 있는 모양을 잘 보면은 위 분자는 2로 상수고 분모가 지금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고 3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니까 요 y 값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내가 간단하게 0을 대입해봐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칭과 주기를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자, 대칭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아까 분모가 대칭 함수인, 즉 y축의 대칭인 2차 함수였지. 그러고 그거 분의 1이고 곱하기 2를 한 것뿐이니까 얘도 어떤 특징을 가질 거냐면은 얘도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질 거야. 어떤 특징일 거냐? fx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하고 식이 똑같아져야 돼.
이 양쪽을 계산해보면은 그냥 fx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완전히 식은 똑같아지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y축 대칭인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좌표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 y가 0일 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x가 0이라고 치면은 아까 구해놨어. 네, 그때의 f0 값은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찾고 싶은 거는 y가 0일 때, 즉 fx가 0일 때를 알고 싶은데, 이 분수함수는 잘 보면은 0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분자가 0이 돼야 이 분수 전체가 0이 되는 건데, 지금 분자가 2로 고정이니까 얘가 죽어도 0이 되는 일이 없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y축과 만나지 y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내가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고, 6번 해봅시다. 6번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즉 x제곱 더하기 3분의 2라는 건데, 여기 위에 그려놓은 분모 이차함수를 잘 보세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수록 분모가 점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가 될 건데 분자가 2로 고정이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fx x제곱 더하기 3분의 2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거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가 되는데 분자가 2로 고정이 되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자, 얘도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6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겠다면은 수투 맨 1단원 돌아가가지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4번과 5번 할 건데 4번과 5번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바로바로 구하기 전에 fx를 미분한 식과 두 번 미분한 식을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f'x는 fx가 유리함수니, 분수함수니까 몫의 미분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적용을 해도 괜찮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으로 미분해보면은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x가 아니니까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한 2x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어. 그럼 요거는 식은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은 자, 분모에 내려가는 거는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밖에 없고 분자가 어떻게 될 거다? 네,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도함수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계 도함수는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미분하면은 앞에 것 이것도 보면은 요렇게 하나의 함수와 EX라는 하나의 1차 함수의 곱이니까 곱의 미분으로 생각을 해서 미분해주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네, 4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x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얘를 미분한 2x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1차 함수 미분한 곱하기 2만 써주면은 곱의 미분으로 정리가 되겠어. 여기까지 가죠. 그럼 이제 이것도 내가 부호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분모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처음부터 x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통분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의 분자는 4 곱하기 2x 곱하기 2x여서 16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숫자가 마이너스 4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제곱을 세제곱 바꿨으니까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3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이쁘게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를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면은 12x제곱 마이너스 12, 즉
12 곱하기 처음부터 인수분해 정리 형태로 씁시다. 네, 1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2 곱하기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여기까지 했는데 새로운 종이를 썼는데도 약간 좀 부족하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4번과 5번을 구할 거예요. 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네,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웠습니다. 그럼 4번과 5번, 오목과 블록을 한꺼번에 합쳐서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 오목과 블록과 증가의 감소는 전부 다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로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 구하는 팁은 뭐냐면은 각각의 f'x하고 f2'x가 각각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걔네들의 좌우의 부호를 전부 다 적어주면 돼. 그래서 그거를 뭘로 적을 거냐면은 증감표라는 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보기 편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로 어떻게 적는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되게 하니까.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니까. 그거 찾는 게 맨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은 f'x가 0이 되는 거는 잘 보세요.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일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큰일 나버리는 거니까 분모는 0이 될 리가 없고 5만 0이 되는 거야. 분자만 0이 되는 거겠지. 그럼 분자만 0이 될 거니까 첫 번째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2'x가 0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분자만 0이 될 때야. 분자만 0이 될 때여서 아까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0이 되는 값은 누가 봐도 x는 마이너스 1이고 누가 봐도 x는 1이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표를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려보세요. x, 네, 그 밑에 도함수, 그다음에 그 밑에 이계도함수 적어놓고 여기 나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아. 네, 그 다음이 0이고 그 다음이 1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점선을 쳐가지고 얘네만 보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구간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x값이 바뀔 때 이 도함수는 부호가 어떻게 되고 이계도함수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표로 다 적어 놓을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적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나중 가서 익숙해져가지고 빨리빨리 그리는 거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뭐 스마트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호로 적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의 부호를 따져볼 건데 부호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지금 분모, 도함수의 부호는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예, 커야 돼. 즉 부호를 판단할 때는 분모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도 문제 풀 때 빨리 할 수 있어. 제곱이라는 거 보면은 어차피 제곱해서 양수돼 버리잖아. 그럼 부호가 바뀔 때 의미가 있어 없어?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즉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지금부터는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마이너스 4x라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대입해서 부호를 판단할 건데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서 플러스 부호를 갖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플러스 부호를 갖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도 x의 음수가 대입을 되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정확히 0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감소, 마이너스 이런 값을 갖겠지. 그럼 얘는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요 f 프라임 x를 가지고 함수 전체는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f2', 즉 이계도 함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볼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게. 얘도 분모를 잘 살펴보세요. 얘는 세제곱이니까 음수 넣으면은 세제곱해서 음수고 양수 들어가면은 세제곱해서 양수인 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의 세제곱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확실히 양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도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 부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이 자체도 분모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볼 필요가 없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세제곱인데 내가 그냥 일부러 없애는 거 아닙니다. 세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게 0보다 크니까
세제곱해도 양수일 거니까 보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위에 있는 분자만 체크를 해볼 건데,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 2차 함수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도함수, 즉 이게 도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9를 갖겠고요. 마이너스 1일 때 0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음수고, 0일 때 음수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얘는 여전히 음수고,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양수의 부호를 갖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fx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모양을 가질 건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아까 설명해서 이거 그래프 예제 풀기 설명해서 증가라는 거는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증가하느냐? 요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거 두 개를 결정하는 거는 도함수와 이계도함수가 같이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되느냐? 도함수가 증가니까 함수는 증가를 해야 돼. 얘네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계도함수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요런 모양으로 증가를 할 거다라는 거를 내가 앞에 배운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정확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는 증가하고 있지만은 이계 도함수는 0이 되면서 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네들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요 사이에서는 도함수는 플러스니까 증가를 해야 돼요. 즉,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는 이계도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잖아. 즉, 이계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함수가 증가를 하겠어? 요렇게 증가를 하겠어. 라는 거를 아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스스로 연습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예제를 풀어줄 거니까.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x가 정확히 0일 때, 이제 도함수를 보면은 그때 x값이 도함수가 0이잖아. 근데 도함수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도함수가 0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에서를 보면은 도함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F2'X도 감소하고 있어. 감소라는 거는 총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했어요. 요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었어. 자, 그럴 때 감소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계도함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으로 감소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도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프 fx 내려가고 있어. 근데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면서 좌우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뀔 거니까 여기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네,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 1보다 클 때. 자, 1보다 클 때를 보면은 도함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함수 전체는 감소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F2'X가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감소긴 한데 좀 천천히 감소하겠다. 즉,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계도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4번과 5번이야. 4번과 5번 할 때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에서 1번, 2번, 3번, 6번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뭘 그릴 수 있겠다? fx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정확히 그려보면은 x축이 그려질 거고 y축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돼? 아, 얘가 2번에 의해서 y축 대칭입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거울에 비치듯이 반대로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f0이라는 거는 3분의 2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어디 찍을 수 있어? 0일 때 3분의 2다라고 찍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과 1일 때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잖아. 변곡점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걔네들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f-1은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4분의 2가 되면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좌우대칭이니까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어딘가에 1이 있는데 그때 함수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요 점과 요 점에서 뭐가 되겠다? 네, 그래프의 곡선이 바뀌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위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요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밑에서부터 요렇게 올라올 거고요. 근데 요 뒤에는 왜 x축 아래로 안 내려가? 얘네들이 음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0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어.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 그리고 얘네는 절대로 fx 자체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전부 다 점근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밑에서부터 슬금슬금 X축에서 올라올 건데, 요 점을 기준으로 곡선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돼?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3분의 2까지 올라가겠지. 요렇게 올라갈 거고, 근데 요때는 이제 fx가 뭐라고 했냐면은 극대라고 했어요. 극대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할 거고, 요런 모양으로 감소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는 위로 블록인 형태로 감소를 할 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려질 거다? 다시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감소를 할 거다. 요렇게 그려주면은 요 빨간색 그래프가 뭐가 되겠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6가지를 통해서 그려놓은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정확히 좌우대칭이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거가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 내가 그래프의 개형을 스스로 그려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과정이 좀 복잡했는데 이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금 20분 정도로 길어졌어. 자, 여기 설명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했어요. 여러분들 분수함수 예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시간 얼마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다음 두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트가 보이죠? 여러분들 무리함수 언제 배웠냐면 고등 하에서 배웠어. 근데 기본적으로 y는 루트 x라는 건데 여기에서 0일 때 0이고 그 다음부터 위로 증가하는 이렇게 그린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리함수는 즉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함수라는 거는 전부 다 좌표 평면을 그릴 거잖아. 네, 전부 다 좌표 평면에 그릴 거기 때문에 x값도 무슨 숫자면은 실수여야 되고 그 결과도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즉 이것들은 전부 다 실수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실수가 아닌 숫자를 배웠어. 어떤 거 배웠었어? 허수를 배웠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서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허수를 그릴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에서는 허수를 좌표표면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가 그렇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허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할 거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수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루트가 있는데 실수가 되고 싶대.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이 복잡한 네모라는 식이 전부 다 0보다 어때야 돼? 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하세요. 첫 번째, 정의역. 무슨요? 네, 정의역. 네, 정의역이라는 거는 x는 상관이 없는데 루트 안에 있는 3x가 루트 안에 있는 3x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뭐가 되겠다? x가 0보다 큰 숫자인 실수만 되겠다. 이렇게 정의역을 구해놨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치역. 네, 두 번째 치역. 여러분들이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x가 뭐부터 시작이야? 0부터 시작이야. 네, 0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슬슬 뺄 건데 솔직히 말해 난 치역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치역은 일단 구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잘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구하지 않을게. 네, 그래도 그래프 그릴 때 크게 지장 없습니다. 정의역만 잘 찾아놓으면 돼. 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축과 만나는 점. 뭐가 만나는 점? 네, 축과 만나는 점. 첫 번째로 x축과 만나는 점 해볼게. 그러면은 y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x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게 0이 되고 싶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x라는 게 루트 3x가 될 거고 식을 풀기 위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x 제곱이라는 게 3x가 되겠지. 근데 x가 하나가 0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왜 0부터 시작이니까 하나가 0이고 그럼 x를 약분하게 되면은 또 하나가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네, x는 3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2번을 요약을 하면은 얘는 어느 점을 지나는 거다?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3,0도 지나겠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은 y축과 만나는 점.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은 정확히 x가 0일 때잖아. 근데 그게 또 뭐인 거야? 0,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 가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 해볼 거냐면은 자, 대칭과 주기를 볼 건데 이거는 내가 뭐 마이너스 x를 넣은다고 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0보다 큰 것만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주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대칭과 주기는 이 함수에서는 알 수가 없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칭, 주기, 네, 모르겠음. 물음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 하는 이유는 뭐야? 네, 6번은 어떤 거 하는 거냐면은 점근선이 있거나 아니면 x값이 계속 양의 무한대로 커질 때 음의 무한대로 커질 텐데 이 무리함수에서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할 필요가 없겠지. 왜 그러느냐?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아보는 게 어떤 거?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루트 3x가 어떻게 될까를 살펴볼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의 극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무리수가 보이면 일단은 유리하게 해보겠지. 그럼 x 더하기 루트 3x 분의 분자가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네, 분모는 킥해야 1차식이고 분자는 킥해야 2차식입니다.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다? 아,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4번과 5번 증가함수와 오목과 볼록은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 화면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제 나머지 4번과 5번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항상 뭐 해야 되겠어? 네, 미분과 이계도 함수를 구해봐야겠죠. 그럼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요것도 x 빼기 3x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x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x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 미분해보면은, 첫 번째 미분했을 때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은 1은 상수는 없어질 거고 뒤에 있는 요것만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지면서 4분의 루트 3에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이것도 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얘는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얘가 분모로 내봤는데 루트 x가 될 거니까 x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극하죠. 자, 그 다음 거 떼보면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 보이니까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네, 루트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그리는 거야? 아까 했던 증간표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간표 그릴 건데 항상 증간표 그리기 전에 우리가 뭐 하라고 했냐면은 얘네가 0이 되는 거 얘네가 0이 되는 거 찾으려고 먼저 말했었어요. 그럼 첫 번째 거 0이 되는 거 찾아보면은 1 빼기니까 당연히 루트 x분의 3이라는 게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제곱을 해보면은 x분의 3이라는 게 4가 될 거니까 x는 얼마가 되겠다? x는 4분의 3일 때 도함수가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계도함수를 볼 건데 이계도함수는 곱하기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죠. 자,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내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변수가 분모에 있어야 근데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잖아. 근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는 없겠습니다. 이거 x 없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내가 4번, 5번 증가함수와 오목의 볼록을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뭐 하면 돼?
네, 증간표로 바꿔가지고 그리면 되겠죠. 네, 4번과 5번을 4번과 4번이 아니라 4번과 5번을 4번과 5번을 표로 표현할 건데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해보면은 x의 범위가 0부터 시작이지. 이거는 점이 없죠. 왜?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어떤 거? 네, 4분의 3이 보이니까 네, 4분의 3이 됐을 때 그리고 요렇게 넘어갔을 때 근데 그거 외에는 중요한 x값이 없어요. 네,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요렇게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밑에는 당연히 이제 f'x의 부호와 그 다음에 f2'x의 부호를 살펴가지고 fx가 어떤 식의 그래프를 가질 건지 그리고 특이한 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증간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건데 첫 번째 x가 0일 때 근데 여기 있는 식의 형태를 잘 보면은 x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거든. 절대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0 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만 여기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리함수는 특이하게 항상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네, 여기가 그래프의 맨 처음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과 4분의 3일 때 0과 4분의 3일 때 과연 f'x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때 0이었어. 양수일까 음수를 세분할 건데 이때는 정말 간단한 게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만 대입을 해보세요. 0과 4분의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보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3분의 1이라는 게 있죠. 그럼 3분의 1을 f'x가 대입을 해보면은 f' 3분의 1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 분의 3이니까 그냥 3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 3의 제곱이라서 3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1 빼기 2분의 3이니까 0보다 작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무슨 값을 갖는다? 음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f2'x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을 하면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의 세제곱의 루트를 씌우고 역수를 씌운 거니까 이렇게 루트 27분의 1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어차피 루트 27분의 1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7이 되겠어요. 근데 계산할 필요도 없이 0보다 어때? 네, 크겠죠?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호가 뭐다? 네, 플러스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f'x가 내려가기 때문에, 감소기 때문에 이 함수 전체는 감소하겠지만은, 아직 f2'x가 증가하고 있잖아? 얘가 플러스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감소를 해야 돼? 감소를 할 때도 천천히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감소해야 돼? 위로 블록인 형태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이렇게 감소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이거 가죠. 네, 그 다음에 x가 4분의 3일 때 우리는 도함수가 0이라는 거 구해놨고 4분의 3을 대입했을 때 과연 이 f', 2'x가 어떻게 될까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계산을 아까 했지만 이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양수야. 이거 양수야. 부호 바꿀 때 우리가 필요가 없어. 근데 얘를 볼 건데 내가 대입하는 숫자가 정의역 때문에 0보다 큰 거나 같은 것밖에 대입 못해. 어차피 양수의 세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고 분의 1을 해도 얘는 항상 얼마야? 얘는 항상 양수야. 그래서 여기는 이미 플러스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여서 그 다음 것만 판단하면 돼. 어떤 거? f'x가 4분의 3보다 큰 숫자가 들어갔을 때 저것만 파악을 하면 돼. 그러면은 4분의 3보다 큰 숫자 뭐 있지? 그냥 편한 거. 1 있죠? 그럼 1을 대입을 해보면은 f'1이라는 거는 1 빼기 2분의 루트 3이 됐고 1 빼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건 0보다 어떻겠다? 네, 이건 0보다 크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2라는 게 루트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때는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기도함수까지 알고 있으니까 함수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알 수가 있겠지. 어떻게 되겠어? 도함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플러스 값이고 이계도함수도 플러스 값이니까 얘는 증가를 하는데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증가를 하겠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거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 없어? 네, 여기 왠지 변곡점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2'x가 0이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변곡점 없이 그릴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이 왼쪽은 그리면 안 돼. 여기가 y축인데 0보다 작은 거 없어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은
0,0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3,0을 지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 4분의 3일 때, 네,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함수가 0이 되는데 마이너스 부호에서 플러스 부호로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어딘가에 있을 극소값을 가질 거야. 왜 밑에다 찍어요? 내려가야 되니까요. 0에서부터 내려갈 거니까 극소값을 가질 거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떻게 그려지겠다? 0에서부터 아래로 블록으로 내려가다가 이때 급속값 가장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증가하는 요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내가 그린 fx는 x-루트 3x라는 무리함수가 포함된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조금 뭐 길고 어렵지만은 세세하게 그리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나머지 뒤에 가서 지수 로고 생각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겹겠지만은 나 요 방식 똑같이 할 거거든요. 네, 지겹겠지만은 참고 지금 연습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들어보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삼각함수가 포함된 fx는 x 더하기 sin x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라 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정의역 살펴볼 필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역. 네, 치역은 지금 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사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치역은 제낄게. 즉 i의 6가지 중에서 1번을 제끼고 시작을 할게.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주기와 대칭. 주기와 대칭인데 사인은 주기와 대칭이 모두 다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다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기가 틀어질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주기는 모르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대칭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알 수 있겠다? 대칭.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사인이라는 거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함수인 y는 x도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에 대한 무슨 대칭이 되겠다? 네, 원점 대칭이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내가 그리는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 원점 대칭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닥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네,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한번 구해봅시다. x축과 만날 거니까 y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0이라는 게 x 더하기 sin x인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배운 적이 없지. 즉 이 여기에서는 y축과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못 구해요. 그냥 못 구한다고 알고 있으세요. 못 구하고 두 번째는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f0이라는 거는 0 더하기 0이니까 sin 0이 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즉 이거는 원점을 시작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이 2파이로 끝나버리잖아.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f의 2파이를 구할 건데 x축과 만들진 않겠지만은 계산할 수가 있겠지. 즉 2파이 더하기 sin 2파이는 0이 될 거니까 내 2파이가 되겠다. 즉 이거는 마지막에 내 2파이 콤마 2파이로 끝나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극한값. 극한값 구할 필요 없지. 왜? 양의 무한대로도 가지 않고 음의 무한대로도 가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 6번은 극한값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아예 할 필요 없음.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네, 필요한 게 뭐밖에 없다? 여기하고 여기 지난다. 그리고 아직은 쓸모없지만은 원점 대칭이다. 요거 두 개 외에는 내가 건질 게 없겠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그리면 돼요. 잠깐만 여기도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었어. 네, 파이 콤마 파이. 네, 사인 파이가 0이니까 그냥 x에다가 파이 대입하면은 f 파이가 파이인 거 알고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에 4번과 5번을 하기 위해서 즉 오목과 볼록과 증가와 감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거를 미분해 봐야겠지. 첫 번째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1 더하기 코사인 x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2 프라임 x를 구하면은 1은 상수여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사인 x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0이 되는 부분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0이 되는 부분을 0부터 2파이까지 찾은 다음에 증가표를 그려봅시다. 자, 1 더하기 코사인 x가 0이 되는 부분은 코사인 x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될 거여서 0부터 2파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x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도함수인 이계도함수인 마이너스 사인 x가 0일 때, 즉 사인 x가 0일 때 찾을 건데 0부터 2파이까지 총 세 군데가 있었어. 어디였냐면은 0, 파이, 2파이 이렇게 세 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바탕으로 내가 옆에다가 진간표를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내가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렸고 이제 여기를 채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채워봅시다. 먼저 x가 0일 때, 왜냐면은 정의역이 0부터 시작이니까 x가 0일 때 도함수는 1 더하기 코사인 0이니까 2로 양수가 되겠지. 이때 양수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는 이때 뭐가 되겠어? 네, 마이너스 사인 x니까 0이 되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 변곡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0 뒤로 그릴 수가 없잖아. 0 뒤로 표가 없으니까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과 파이 사이일 때, 0과 파이 사이일 때 도함수의 부호를 보시면은 1 더하기 코사인이야. 근데 1 더하기 코사인인데 코사인이라는 게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갖는 거니까 거기다가 1을 더해버리면은 0부터 2까지의 범위를 값으로 갖겠지.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계도함수를 보면은 이계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이기 때문에 원래 사인 x는 0부터 파이까지 양수값을 갖지만은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어서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적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함수의 그래프를 추측을 해보면은 증가하긴 증가할 건데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천천히 증가할 거야. 즉 위로 볼록이 모양으로 증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x가 파이일 때 도함수는 이미 0이라고 우리가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는 마찬가지로 보다 0이다라고 있겠어.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파이부터 2파일 때, 파이부터 2파일 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여기가 도함수가 음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1 더하기 코사인 x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0부터 2까지 값을 가는다고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코사인이 값이 아무리 음수가 돼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값도 내가 플러스라고 알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여기에는 그때나 극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계도함수는 0부터 2파일 때 sin x는 원래 음수겠지만은 지금 마이너스 sin x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될 거고,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도함수가 플러스 값이니까 함수는 증가를 할 건데, 그리고 할 거고, 이계도함수가 플러스니까 가파르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의 모양으로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러느냐? 그래프 모양만 봐도 바뀐다는 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계도 함수가 0이면서 좌우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변곡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 그 다음 마지막 2파일 때 보면은 f 프라임 x는 1 더하기 코사인 2파이, 즉 2가 될 거니까 여전히 플러스고, 이계도 함수는 0이 될 건데 여기는 변곡점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뒤로 그리질 않으니까. 이 뒤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게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내가 fx를 그려봅시다. fx를 그릴 건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2파이까지 순차적으로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자, 0일 때 0이라고 했어요. 0,0을 확실히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파이라고 했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보세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2파이라고 했어. 정확히 두 배 띄어야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건데, 그 사이를 어떻게 그려야 돼?
0부터 파이까지는 위로 블록인 형태로 증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증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증가를 할 거야. 이렇게 증가를 할 거야. 라고 내가 이 복잡한 3차 함수와 다항 함수가 더해진 모양을 그려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정의역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펴볼 것도 많이 줄어가지고 쉽게 구해낼 수 있었어요. 삼각함수에는 한 가지 예제가 더 있어요. 뒤에 코사인이 들어간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 중에서 선택 미적분 문제 중에 가장 많은 형태일 거야. 왜 그러냐면 수원에서 배웠으니까. 수원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거 물어보기 딱 좋은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예요. 이건 적분과도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 자, 첫 번째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을 잘 살펴보면은 x에 뭐가 들어가는 상관이 없죠. 왜? 지수니까. 지수니까 뭐가 들어가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미 지수의 범위를 수1에서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정의역은 뭐가 되겠다?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치역. 네, 치역을 살펴볼 건데, 치역은 잘 보시면은, x가 양의 무한대로 커지면은, 지수함수도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x 자체도 양의 무한대로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까지 이 함수 값이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잘 살펴보시면은, x는 다항함수 x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만은, 지수함수가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네, 점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하면 뭐가 되겠다? 네,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점 작아지겠지? 네, 그래서 얘는 0부터 뭐가 될 거다? 0부터 커질 거다. 0보다 커지는 값들을 함수값으로 가질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이렇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이게 1번으로 묶여 있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축과 만나는 점. 뭐와 만나는 점? 네, 축과 만나는 점. 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첫 번째로 요 fx가 0이 될 때, 즉 함수값이 0이 될 때를 살펴볼게. 그럼 두 번째, x 곱하기 2의 x제곱이 0이 되고 싶은데 이 지수함수만큼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2라는 2.71313이라는 양수를 가지고 거듭제곱했으니까 0이 될 리가 없겠고 당연히 5밖에 없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x는 0밖에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어디를 지른다? 0,0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0,0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얘는 0,0을 지난다라는 것밖에 모르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세 번째 대칭과 주기성인데 앞에 있는 1차 함수 x는 원점 대칭인 거 알겠지만은 지수 함수는 우리가 대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음. 알 수가 없음. 이렇게 찍어놓고 다음 4번과 5번은 미분을 할 거고 6번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아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이 함수 전체도 어떻게 된다? 이 함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알고 있겠어. 네, 그런데 x가 이제는 어디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요 fx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내가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치역은 아직 장담할 수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치역은 아직 잘 모르겠음이라고 생각하고 지워놓을게. 실수한 것 같아서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다? 도함수 구해볼 거고 이게 도함수 구해볼 거야.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셈이니까 곱셈유분을 써야겠죠. 첫 번째 x 2의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자기 자신 이렇게 될 거여서 얘는 뭐가 되겠다? 살짝 인수분해해주면은 x 더하기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찾아야 돼?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찾아야 돼. 그래서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뭐 해야 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미분하는 것보다는 얘를 미분하는 게 보기 좋겠지. 그럼 저거 미분하면은 고배 미분이니까 다항함수 미분하면은 그대로 2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미분하면은 2의 x제곱이면서 x 더하기 1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도 인수분 해주면은 2의 x제곱에 x 더하기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이따가 부호를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부분 찾으면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내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 당연히 증간표를 그려야겠죠. 네, 증가와 감소를 알기 위해서 증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미리 그려놨고, 이제 요거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인데, 이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를 잘 보세요. 앞에 곱해진 2의 x제곱, 2의 x제곱은 어차피 x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양수가 될 거니까, 내가 부호를 판단할 때 쓸모가 없어. 부호를 판단할 때는 안 봐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요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호를 판단해 볼게. 그럼 x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x 더하기 1은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2도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감소하겠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지겠다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도함수는 여전히 음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뭐가 돼? 0이 되겠지. 근데 아직은 변곡점인 거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은 도함수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5가 들어갔으니까 여전히 음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이계도함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 들어갔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은 감소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야 돼? 이제는 아래로 블록의 형태로 감소를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세트를 보면은 여기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네,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드디어 f'x가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1로 양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때에 우리는 요 값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까지 해볼게.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즉 0이 들어갔을 때 양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세트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를 극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그래프.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f'x도 양의 부호를 갖는 거고 f2'x도 양수를 가지니까 이거는 함수가 증가할 건데 어떻게 증가하겠다?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증가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fx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려질 거고,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 우리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알고 있어. 여기 지난다고 알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자, 원점을 지날 건데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극소값을 가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럼 극소값을 미리 구해봅시다. 그냥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f-1은 얼마다?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다. 그럼 어딘가에 음수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찍힐 거고,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네, 극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그래프 그려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요거.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수렴할 건데 지금 급소값이 음수에 있잖아. 그리고 얘의 부호를 보면은 x 곱하기 2의 x제곱은 2의 x제곱은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양수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호가 얘는 x가 음수일 때 음수값을 가지니까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형태, 위로 블록인 형태로 그린 이유는 미리 위로 블록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 이제 요 형태로, 아래로 블록인 형태로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딜 지나면서? 0,0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fx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지수함수 한번 그려봤어요. 지수함수는 그래프 그리기 은근히 쉬워요. 왜 그러느냐? 기수의 거듭제곱은 거의 대부분 양수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호 찾을 때 굉장히 쉽잖아. 방금 표 그린 거 봤죠?
되게 숫자가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리는 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 그리는 것만큼은 꼭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로그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 빼기 x 곱하기 lnx라는 좀 짜증난 형태로 주어졌는데 요거를 그려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 자, 정의역은 이 lnx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써보면은 로그 2의 x입니다. 즉 이것도 로그라는 거야. 그럼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가 정의돼야 될 거니까 이거는 x가 0보다 어때야 돼? 네, 진수에 있는 x가 0보다 커야 되겠어요. 이게 정의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치역. 네, 치역은 일단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많이 그려본 게 아니니까 일단 치역은 모르겠어. 그럼 냅두는 거고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요것만 체크를 해두고 그다음 두 번째 주기와 대칭성. 자, 로그 함수는 주기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고 대칭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기와 대칭은 네, 모르겠다라고 하고 넘어갈게. 네, 주기 and 대칭 요거는 모르겠다라고 넘어갈게. 그다음 세 번째 축과의 교점.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은 x 곱하기 lnx가 0일 텐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냥 한 번에 넘기고 나누기 x 하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인수분해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1 lnx는 0이다. 이렇게 놓고 식을 보면은 얘와 얘의 곱셈이 0일 거니까 첫 번째로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 lnx가 얼마일 때? 이게 0일 텐데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안 돼. 왜 그러느냐?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거니까 이거는 없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이거는 lnx가 얼마일 때? 1일 때. lnx가 1일 때니까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x가 자연상수 1을 가질 때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내는 거 얘는 2,0을 지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축과 만났냐면은 y축과 만날 때, 즉 x가 0일 때를 그리고 싶은데 정의역 자체가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 축과의 교점은 x축과 만나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그다음 여섯 번째,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왜 무한대로 갈 때만 하는 거야? 0보다 큰 것만 넣어야 되니까, 이것만 넣어야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lnx, 요걸 한번 살펴볼게. 네, 요거를 볼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있는 x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x 곱하기 로그 x, lnx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여서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올 거야.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그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이런 거 배운 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겠으면 냅두세요. 모르면 어떡하겠어. 냅둬야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당연히 증가감소와 오목과 볼록을 파악을 할 거니까 이거를 미분해 봐야겠지.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자, 뒤에가 x 곱하기 lnx야. 그래서 미분해 보면은 다음 감수 미분하면 lnx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미분하면은 더하기, 왜 안 나와?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네, 1 마이너스, 자, ln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다? 네, 마이너스 lnx다.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계 도함수도 구해보면은 아까 구한 도함수를 바로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얘가 0이 되는 게 얼마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게 얼마겠습니까? 없어요. 분수함수니까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없을 거여서 요거를 바탕으로 증가표를 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표를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러느냐? 자, 0부터 시작인데 0보다 큰 거니까 이때 적으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적으면 안 돼. 왜 0을 대입을 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걸 대입할 수 있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첫 번째 요 구간을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이미 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입을 해보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즉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대입하면은 f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ln 2분의 1이라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ln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어요. 이거 0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0보다 커요. 이거 0보다 큰 거니까 이때는 부호가 뭐가 될 거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2'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써볼게. f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뭐가 되겠어? 네, 음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럼 얘가 음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 f'x가 0보다 크니까 fx는 증가할 건데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여서 어떻게 증가해야 돼? 요렇게 증가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도함수는 0이었었어. 네, 그리고 f2'x도 내가 저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전히 음수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0과 1보다 큰 숫자를 들어갔을 때, 자 1보다 큰 숫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f'2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ln 2가 될 거니까 이 값은 뭐라고 적어야 돼? 음수라고 적겠죠. 네, 그리고 여전히 이계도 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때는 확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요 x가 정확히 1일 때 이때 뭐라고 부를 거냐? 요 세트를 잘 보면은 증가하다가 멈추고 떨어졌어. 그럼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네, 극대라고 부른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좀 불편하니까 여기 살짝 지울게. 이제 필요 없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여기 다 지워버리고 그래프를 이제 이쁘게 그려봅시다. 근데 좀 단순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X축 이렇게 있고 여기에 Y축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디를 지난다고 알고 있어? 네, 2,0 여기 지난다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일 때 이쯤에 어딘가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1일 때 극대값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극대값 구해봐야겠지. 그래서 F1을 구해보면은 자, F1은 1 빼기 1 곱하기 ln 1 얘가 0이니까 있는 값이 얼마? 1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어. 그럼 정말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2,0을 지나면서 감소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네, 그릴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바탕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그려봤으니까 지수, 로그, 상학함수, 무슨 뭐 분수함수 다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해보세요.